격투기 운동 자체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격투기 운동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.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나? 그때 취미로 복싱을 다녔어요. 사실 그것도 동생이 엄마가 복싱 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 복싱 사람 때리는 거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뭐 누구 때리는 운동을 하고 시키고 싶겠어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는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안 된다 그러다가 뭐 결국엔 허락해줘가지고 복싱을 다니고 그 옆에 또 체육관이 생겼어요. 그 체육관에 다니면서 종합격투기도 배워보고 바로 옆, 길 건너 바로 옆에 이제 복싱 체육관이 있고 종합격투기 체육관이 생겼는데 그래서 뭐 두 개를 다 다녔죠. 두 개 다 다니셨어요? 네. 그러니까 체육관 여기 다니는데 복싱 다니는데 종합격투기 다니다가 여기 다닌다고 여기를 아예 안 다녀버리면은 관장님한테 죄송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다녔어요. 그리고 두 운동을 다 같이 했어요. 그리고 그렇구나. 네,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이 프로복싱 전적이 1승이 있으세요. 네. 근데 종합격투기로 전향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이 종합격투기 체육관에서 이제 복싱을 나갔던 거예요. 복싱 체육관에 나가는 건 아니고 복싱은 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제 첫 번째 운동이고 그래서 항상 재밌게 했던 운동이죠. 시작하게 된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종합격투기 선수가 꿈이었거든요. 주짓수도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거를 보시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미스터 파크 주짓수지만은 주짓수를 안 하시는 분도 이걸 볼 수 있잖아요. 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.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저는 복싱이나 주짓수, 뭐 킥복싱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 그 운동에 우열을 논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운동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종합격투기 선수지만 오히려 주짓수를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래요? 예. 주짓수가 그만큼 좋은 운동이고 재밌는 운동이기 때문에. 근데 하지만 제 꿈은 종합격투기 선수였어요. 근데 이제 주짓수를 하면서 종합격투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종합격투기에 잠깐 쉴 때가 있었어요.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. 사실 사유라기보다는 거의 포기죠. 잠깐 쉬었어요. 그래서 포기했다가 주짓수만 이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근데 쉬다가 하다가 이제 뭔가 이 프로의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. 그렇게 가슴에 열망이 있더라고요. 그쵸. 계속. 저도 꼭 이 뭔가 좀 원초적인 본능이 있잖아요. 타격이라는 게 원초 본능이고 이게 또 재밌어 보이고 이러니까 뭔가 종합격투기도 프로의 세계잖아요. 그쪽이. 그래서 저도 근데 이 종합격투기로 가기에는 이 너무 멀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프로복싱이라도 이제 프로복싱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프로복싱을 그래도 우선 이게 조금 더 가까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프로복싱을 도전을 했죠. 프로복싱 라이센스 이미 있었고 그래서 프로복싱을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복싱을 하게 된 계기가 종합격투기에 대한 그 열망을 좀 해소시켜 줄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죠. 근데 안 되더라고요, 그게. 프로복싱을 하고 1승을 했지만 뭐 더 이게 종합격투기를 더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뭐 그거 가지고 열망이 해소되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복싱을 그만두고 다시 종합격투기를 하게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격투기 활동하면서 예. 강철 부대에 지원하셨잖아요. 예. 그 지원 동기는 뭐였나요? 근데 동기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원하게 된 동기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게 있죠. UDT도 그렇고 어떤 부대는 다 그럴 거예요. 리스크가 없는 명예는 없다. 종합격투기 선수나 주짓수 선수나 어떠한 대회를 나가가지고 그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정말 승자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그 과정이 고됐기 때문이잖아요. 그쵸. 가드패스 한 번, 어드밴테이지 하나 때문에 점수가 결정이 나고 그게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고 종합격투기 선수도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니까 너무 힘든데 한 번 더 움직일까 말까 하다가 한 번 더 움직이자 하고 넘기고 한 번 더 포기 여기서 쉬자 하고 딱 했는데 여기서 패스 당해서 뭐 맞고 끝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. 정말 그 과정이 고되기 때문에 그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건데 저도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더 멋있어가지고 남들이 나를 멋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그거를 도전을 해야지 그 내가 스스로 멋있는 거예요. 남들이 봤을 때 멋있는 내가 아니라
내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게 멋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걸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.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었습니다. 우리 타이어전. 네, 타이어전이 있었는데 그때 좀 어떤 느낌이셨나요? 그때 느낌 자신감에 차 있었죠. 자신감에. 제 생각에는 격투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. 페이스오프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주짓수도 이렇게 하는 그런 네. 상태가 있고. 근데 그때 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. 뭐 내가 너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. 스스로를 최면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. 그게. 그 기세에서 상대편 누르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, 제가 뭐 소리 미쳤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겠어요.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. 운동할 때 제가 좀 뭔가 텐션을 업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, 이 운동하고 나하고 기세 싸움을 한다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내가 쳐져가지고 하면 이 운동에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일부러 또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, 정말 힘싸움인 경우도 있지만 주짓수나 격투기가 힘싸움, 기술 싸움도 있지만, 근데 주짓수 해보신 분은 그걸 느낄 거예요.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다는 걸 분명히. 기술이 없어도 그 기세라는 게 뭔가 있으면은 흰띠라도 힘들어요, 진짜로. 흰띠가 막 아무것도 모르는 흰띠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달려들면 힘든 게 있잖아요. 기술도 맞아요. 없고. 그런데 근데 저는 그 기세를 좀 더 이제 업시키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스스로를 최면한 거죠.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스로 최면하고 상대편이 뒤로 누르고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상대편 앞에 두고 하겠다 그러고 막 해가지고,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제가 이겼던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이겼던 게 운이 한 50% 이상 도와줬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. 그때 그 특전사 형님들도 그 전에 게임을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힘들었고, 저 같은 경우는 뭐 쉬다가 해가지고 좀 더 쉬었던 것도 있고, 그리고 뭐 체구가 도현이 형님하고 박군이 형님, 그리고 이제 작다고 뭐 약한 건 아니지만은 다 저보다 체중이 나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운 좋게 이길 수도 있고,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알겠습니다. 타이어전 말고 혹시 가장 힘들었던 미션이 있었나요? 힘들었던 미션이요? 저는 이거는 또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, 맨 마지막 작전명 이사부라는 미션에서 수영을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. 수영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한 300m, 500m를 바다에서 헤엄쳤던 것 같아요. 400 정도 됐었나? 근데 그 슈트를 입고 헤엄치는데, 슈트라는 그 특성상 맨몸은 사실 바다에 살짝 가라앉거든요. 근데 슈트는 물 위로 떠요. 그래서 물에 뜨는데, 그 뜨니까 이게 맨몸 수영을 하기 힘들어요. 발차기나 손을 저으려면은 발이 물에 가라앉아야지 발을 튕길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물을 찰 수가 있는데 발이 떠버리니까 발을 찰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슈트를 입으면 대부분이 발을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오리발을 차고 차요. 네. 오리발을 차고 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차지 못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데 파도가 너무 높더라고요, 그날따라. 그래서 안 그래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까지 제대로 마음대로 돼버리지 않으니까, 와, 그리고 막 온몸에 슈트가 이게 타이트하니까 몸에 붙어버려가지고 자유형도 하려는데 어깨도 아프고, 수영을 거의 한 3년 만에 한 것 같더라고요, 그때.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한 300, 400m 제가 꼴찌로 갔어요, 꼴찌로. IBS 타고는 운 좋아가지고 이제 1등으로 가긴 했지만, 그래서 뭐 오히려 뭐 10km 행군 이런 거는 한 20km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. 그때 저기였죠? 지면은 20kg짜리 그쵸. 20km짜리 그 미션이었죠. 자, 이거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, 강철 부대에서 이제 외모 순위를 뽑았었잖아요. 네. 개인적으로 강철 부대에서 외모 순위 탑 3를 뽑는다면 준서가 우선 제일 잘생겼고, 육준서 위원님. 네. 그리고 제 2등이 저고 네. 3등이 범석이 형님. 김범석 위원님. 그렇게 생각해요. 왜요? 외모 순위 탑 3는 모두 UDT 안에 있다. 그렇네요. 그러고 보니 세 명이 다 유리. 그러면은 까불락좌는 종현이 4등이죠. 어디서 3등 안에 들라고 해요. 전체에서도?
전체에서요? 전체에서도 예, 전체에서도 그렇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 그게 너무 주관적이라 가지고 뭐 너무 욕하지 마세요.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예. 저도 강요하지 않을게요. 그런데 그 질문을 저희가 받았잖아요. 예. 근데 그 질문 중에 김상욱 선수는 왜 그렇게 잘생겼나요? 음.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. 예.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뭐 너무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. 알겠습니다. 사실 그게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그것도 다 기세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요. 기세. 예. 맞아요. 제가 주눅 들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고 이렇게 막 어깨 굽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 그 누구도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그럼요. 저는 그 스윙스 보면은 그 저기 스윙스님 보면은 뭐 자기 암시인가 뭐 그 멜론에 그런 게 있어요. 뭐 자기 암시 아시나요? 노래. 네, 네네네. 자기 암시하면서 그 십몇 분짜리가 있던 것 같아요. 네네네. 저는 근데 그런 것도 들으면서 찾았어요. 어허.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한때 너무 싫어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니체의 말 같은 것도 베껴서 쓰고 내가 난 왜 이렇게 뭐 다 시켜도 못하지? 군대에서 막 시켜도 다 못하니까 난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그건 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어느 정도 다 일정 수준 이상은 다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자신을 그래봤자 바뀌는 게 없어요. 그럼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내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내 자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거죠. 그렇게 살아가야지 본인한테 좋은 거지 바뀔 수 없는 거 스스로 자기 체면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 체면하다 보니까 진짜로 얼굴 보면 가끔 잘생긴 것 같아요. 가끔. 아니 자주 잘생긴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진짜 그런 약간 이 자존감 높아 보이시는 되게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 요소로 많이 어필이 예,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요새 또 이제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제 마인드에 대한 책을 또 쓰고 있어요. 책을 쓰세요? 네, 책을 지금 한 100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장, 70장 정도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출판 업계에서 연락이 왔어요.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는 선생님 연락이 주고 한번 잘렸어요. 아직 너무 1차적으로 이제 수정을 안 해가지고 해서 그런지 잘렸는데 뭐 책 내야죠. 빨리빨리 내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고쳐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출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와, 이제 작가도 하시는 거네요. 근데 뭐 글 쓰는 게 취미라 가지고 일기도 한 7, 8년 썼어요 제가. 일기 마지막으로 언제 썼는지 전 기억이 안 나네요.